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편안한 주말 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전일 FOMC 회의 결과 발표 후에 이렇게 2% 이상 올랐던 주가를 하루 만에 다시 되돌리는 그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0.07% 하락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은 전일 이렇게 너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멈춘 반면에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48% 하락해 가지고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자, 코스피 차트 지난 금요일에는 이 21선을 지켜주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박스권의 상단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 21선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이 21선을 지켜준 채로 3050포인트를 뚫어줘야지 주가가 나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 초에라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는 2830포인트와 3050포인트 사이에서 이 박스권 플레이를 벌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나스닥이 2%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는 또 외국인이 160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12월 들어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12월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그래도 미국장이 한 2%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러스권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렇게 몰리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좀처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15만원대 초반 아침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이런 애들은 단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이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 한번 잡아볼까 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 기관 외국인이 건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스윙 거래가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렇게 코스닥 기관 외국인이 건드리는 그런 종목들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스윙으로 이렇게 종가 오버나잇을 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빼버린다라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추세선이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은 멈추었죠. 여기서 과연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해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은 반도체주들 전체적인 섹터가 괜찮은지 여부에 따라서 이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밑으로 꺾이든지 지금 여기가 변곡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꺾여 버린다면 지오 엘리먼트가 다시 추세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힘겨워 보입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5만원 선 아랫단까지 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얘네가 신고가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MBS 엔지니어링도 뭐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네들도 계속 이렇게 주가를 예의주시 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번 세게 움직인다면 뭐 이런 GMBS 엔지니어링 인내들이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날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지난주 월요일날 삼성이 로봇 관련 사업에 이렇게 뛰어든다라는 그런 뉴스로 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로봇 관련주의 대장 유진 로봇인데요.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과열 완화장치 거래일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그래프가 단기과열 완화장치에 이렇게 걸려 가지고 30분마다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가격을 상승시킨다라는 거죠. 뭔가 어떤 그래프가 굉장히 흡사하죠. 며칠 전에 단기가열 완화장치 3거래 해제 후에 이렇게 갭 상승 띄웠다가 랠리를 해준 일동제약. 자, 이런 애와 지금 유진로봇이 굉장히 흡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로보티즈 이 애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가열 완화장치 걸려가지고 뭐 화요일날 이게 해제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로보티즈 이런 애들을 뭐 선침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까지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애들 뭐 이렇게 뭐 2, 3일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무대기로 움직여 가지고 슈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다음 주에도 계속 로봇 관련주들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주입니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금요일날 넷게임과 넥슨 GT가 뭐 굉장히 좋았죠. 이 두 회사가 뭐 합병을 한다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가를 뭐 14% 상승 띄워서 시작해 가지고 종가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뭐 넷게임즈를 거래를 했습니다. 넷게임즈가 뭐 아침에 시초가에는 담지 못했고요. 크게 상승을 해 주었다가 다시 첫 번째 조정을 받는 이 자리 21,50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뭐 지금 현재 홀딩 중입니다. 그렇게 큰 물량을 매수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홀딩 중인데요. 지금 현재 게임주들이 뭐 나름 괜찮습니다. 자, 게임주의 대장인 위메이드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기간의 수급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게 지금 게임주의 대장인 위메이드가 뭐 그래도 이렇게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기간 수급이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5만 주씩 들어오고 있죠. 컴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저점을 찍고 가장 좋게 탄력이 좋게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얘들을 뭐 여기서는 뭐 추격 매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뭐 하락 조정을 보이면 뭐 단타로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다음 주에는 뭐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초 월요일에는 이런 넷게임즈 그리고 뭐 넥슨 GT 이런 애들을 뭐 저점 눌림 목매매 차원에서 뭐 거래하는 전략 뭐 그런 전략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뭐 NFT 관련주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 싸이월드 오픈이 연기가 되었죠. 뭐 싸이월드 뭐 오픈 전에 뭐 싸이월드 관련주 NHN벅스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 다날 이런 애들이 뭐 굉장히 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렇게 9시 33분 18,000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찍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11 이동 평균선 이 자리에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17,500원 정도까지 뭐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NHN벅스 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할 때 뭐 이런 자리 뭐 전고점 뚫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폭을 낼 수는 있지만 싸이월드 오픈을 앞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웬만하면 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장 마감 후에 NHN 벅스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주들은 싸이월드가 오픈을 또 연기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의 가격이 거의 한 2.5%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연기됐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을 노려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해먹을 수 있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 오늘의 저점이었죠. 18,000원대 초반 이 부분에 아침 10시 이전에 온다면 단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재오픈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은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첫 번째 21선이 이제 올라오겠죠. 이렇게 21선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16,0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가격이 하락 조정을 보인다면 또 재오픈의 날짜가 또 공개가 되면 또 이런 애들이 또 상승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저점 20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저점 매수해 보는 전략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자, 남은 주말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도 준비 잘 하셔서 큰 수익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